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슬이 서리로 변한다는 절기상 한로답게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한낮 부는 바람도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옷장 속 두툼한 옷들 꺼내셔야겠습니다. 10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면목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미래교육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융합과 창의성을 내세우며 교육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종로구 세종마을이 세계 문자 심포지아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재조명했습니다. 어제 새벽 성수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무실 집기류 등이 불에 타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화 행정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면목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 최근 들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취임 후 서울시와의 마찰에 종지부를 찍고 개발 부지를 확대한 통합 개발의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 복합청사 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면목 행정 복합타운 개발 사업.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서울시와 소송을 벌이는 등 개발 방식에도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들어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류경기 구청장은 취임 후 첫 업무로 소송 취하 결재를 하며 서울시와의 대립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만 싸우자는 거죠. 그동안에 중랑구에서는 그 땅을 중랑구로 넘겨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안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로서는 거기에 이제 반해서 그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상징적으로 이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갈등과 대립의 시대는 끝내겠다. 동시에 구는 개발 부지의 확대를 통한 통합 개발로 구상을 바꿨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기존 구상과 같은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구민회관과 등기소, 주민센터를 비롯해 추가로 청소년 수련관과 한사랑 마을 아파트까지 포함시켜 기존 부지의 2배 규모로 통합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엔 구와 시, LH와 SH가 함께 통합 개발 추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송에서 상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면목 행정 복합타운 조성 사업. 구는 이르면 2020년 착공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지난 5일부터 구민 공감 현장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구민이 만나 소통하는 자리인데 어떤 얘기들이 논의될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 평생학습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민 공감 현장 소통이라고 하면 많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죠. 먼저 용산구 현장 소통 어떤 자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구민 공감 현장 소통은요, 용산구에서 6년 전부터 매년 1, 2회씩 진행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구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건데요. 구민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에게 직접 전하고요. 관련 사항은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자리군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우선 지난 5일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에서 열린 구민공감 현장 소통에선 아이들의 꿈과 희망 키우기가 소통 주제였는데요. 현장에서는 건의 내용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 앞에 금연 팻말을 설치하는 안을 비롯해 용산 서당에 강자를 증설을 해달라 또는 원어민 외국어 교실의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 또 같은 날 오후 2시엔 구립 가롤 데이케어 센터에선 어르신의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가 소통 주제로 정해지기도 했고요. 오늘은 평생학습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한 용산구청 자치행정과의 구재현 팀장과 만나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나오는 구민들의 건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장에서 나오는 구민 건의사항은 일차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고요. 또 그 세세한 거에 대한 뭐 법률 검토라든가 아니면 시행 시기 그리고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또 질의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일차적으로 드리고 최종 결과는 공문으로 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민들이 직접 건의한 내용들이 구정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지금 여기 평생학습관 옆에 공사를 아까 오시다가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가파른 계단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겨울이 되고 하면 눈이 쌓여서 사람들이 이제 걸어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가파른 계단이었는데 그 건의를 받고 요번에 지금 그 주간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그 엘리베이터 놓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시정되고 또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고요. 그럼 용산구 구민공감 현장 소통은 언제까지 진행되죠? 네, 행사는 오는 11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오후엔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생활체육을, 오는 10일 오전 10시엔 한강로 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미래 도시화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구청장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네. 또 오는 11일 오전 10시엔 용산구청 지하 2층 대회의실에서 그리고 오후 2시엔 용산공예관 야외 공연장에서 각각 행복과 일자리를 주제로 한 소통 창구가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현장에 가서 직접 건의도 해보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사후 처리에 대한 안내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평생학습관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주제를 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는 보기 드문 사례 같습니다. 용산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빌딩 4층에서 불이 나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새벽 시간에 불이 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빌딩 사무실 안에 있던 내벽과 집기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낮 12시 1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 3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화재로 에어컨과 냉장고 등이 불에 타 2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안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넥타이와 마라톤, 언뜻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단어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묘하게 어울리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구로구 넥타이 마라톤 대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마라토너들의 도전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현장 접수 행렬이 이어집니다. 넥타이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도 구로를 찾았습니다. 도심을 달린다는 거, 그리고 넥타이 하나씩 메고 이렇게 달린다는 거, 이건 뭐 다른 마라톤하고는 좀 약간 좀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별화가 있는 대회 같고요. 출발 전 사전 몸풀기는 필수. 곧이어 구로 디지털 단지를 가득 올린 우렁찬 출발 징소리와 함께 질주가 시작됩니다. 코스는 구로 디지털 단지 일대 5km. 기록을 다투는 마라톤 대회이지만 평소 차량으로 가득 찬 도심을 제주하고 또 이웃 직장 동료와 함께 할 수 있어 더 즐거운 하루입니다. 일반 대회는 그냥 처음부터 기록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재밌게 넥타이도 차고 또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참 무엇보다도 이 구로구의 탁 트인 이 도로를 막고 뛴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여기 참가해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예. 넓은 주로를 다 저희가 이제 마라토너들이 차지를 하고 달리는 거가 되게 기분이 좋고 빌딩 숲 속이라서 또 되게 색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벨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습니다.
과거 구로공단에서 디지털 단지로 변모한 지벨리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민국을 뛴다, 구로는 뛴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마라톤 대회와 함께 빗줄기도 굵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직장인들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특유의 고즈넉한 정취로 사랑받고 있는 세종마을. 하지만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예술가들과 학술가들의 이곳 세종마을 일대에서 문자를 통한 예술 활동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문자는 파열이다. 세계 30여 개국의 문자로 쓰여진 글귀를 든 시민들이 수성동 계곡을 출발해 행진에 나섭니다. 억눌린 인간의 존엄을 외부로 방출한다는 의미를 담은 참여형 퍼포먼스로 2018 세계 문자 심포지아의 개막을 알립니다. 이어진 강병인 작가의 퍼포먼스. 하얀 도화지 위에 한 획 한 획 신중하지만 과감하게 붓으로 글씨를 써 나갑니다. 완성된 글씨는 황금사슬. 2018 세계 문자 심포지아의 제목입니다. 거대 자본주의와 함께 밀려나는 사람들, 즉 최근 옥인동 일대에서 일어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을 조명하기 위해 이곳에서 행사를 연 겁니다. 부자가 이제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건네는 황금 사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같이 아니면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환대를 서로에게 해서 같이 잘 살자. 단순히 뭐 핍박을 한다든지 착취를 하는 게 아니라 환대와 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이외에도 각종 학술 강연과 전시회도 세종마을 곳곳에서 열립니다. 전시 작품들과 VR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글자와 공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옥인동 34-1번지와 상촌제 등지에서는 세계 각국 작가들의 전시 감상과 함께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어떤 장소들이 기록으로만 남아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만한 총 한 10군데 장소들, 옥인동 근처에 있는 10군데 장소들을 이 VR에서 보실 수 있어요. 2018 세계 문자 심포지아는 시민 참여 퍼포먼스가 영추문을 열고 들어가며 마무리됩니다. 폐쇄돼 있던 영추문을 열며 인왕산과 경복궁을 연결짓고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자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열린 영추문은 11월 중 상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전통가락과 춤, 현대무용 공연까지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마음까지 담은 일석이조의 축제에 지혁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개의 북을 걸어놓고 치면서 춤을 춥니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북장단은 춤의 멋과 함께 남성적인 소리를 들려줍니다. 클래식의 하나인 성악 무대도 펼쳐집니다. 여기에 길거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발레 공연까지 전통과 현대가 한 무대에서 어울림을 선사합니다. 같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호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 박수치기도 그래서 그냥 손으로 발로 그러고 있어요. 검은고와 가야금 산조, 사면 육각의 구형문화재 보유자들도 한 무대에 섰습니다. 수준 높은 전통 문화예술 공연과 정통 클래식 공연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지역축제 청담춤으로 날다 2년 만에 2번째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축제에는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려보자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상권에 들려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이렇게 윈윈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상권도 좋고 또 상권을 통해서 행사도 이렇게 한 품격 높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만들어낸 명품 지역 축제, 이웃돕기 바자회로 나눔을 실천하는 장터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여의도공원의 정원 100여 개가 모여 거대한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규모만큼이나 특색 있는 정원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정원 한마당에 오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대문구의 신촌 역사를 재해석한 정원부터
노원구의 경춘선 숲길을 담은 정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특징을 표현한 자치구 정원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와 시민들이 조성한 특색 있는 정원 등 모두 95개 정원이 여의도 공원에 선보였습니다. 노원구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노원구 정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도 학교 등교할 때마다 맨날 그 경춘선 숲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경춘선 숲길에 대한 정원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서울 정원 박람회는 지난 2차례는 월드컵 공원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여의도 공원에서 각각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서울 시내 곳곳의 공원을 알리고 정원은 도심 속 쉼터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의도 공원은 조성된 지 20년이 되어서 비교적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요. 이런 낙후된 시설을 예쁜 정원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재미있게 가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박람회에는 서울시에서 정원 교육을 받은 시민 정원사도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시민 정원사가 박람회의 작품을 선보여 정원 문화 알리기에도 나선 겁니다. 도시녹화, 그 골목길 사업이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정원 문화 확산에 관계해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으로 곳곳에서 활동하겠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지며 정원 해설 투어와 목공예, 요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원의 매력을 알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우리의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미래교육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교수와 교사, 정치인 등 44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그 현장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차 산업의 대표격인 코딩과 메이커 문화, 드론과 증강현실, 고차원의 산업 아이템이 실제 생활에 접목되면서 이보다 하위 개념의 지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GW 베이식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지 않고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보 검색사 자격증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교육계의 변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주도가 돼서 산업체가 주도가 돼서 직접 이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있어서 앞으로 학교 체제가 바뀌게 될 텐데 초중고 학교 체제도 크게 바뀌겠죠. 인간이 되고 있는 기계, 그리고 기계가 되도록 닥달하는 교육 사이에서 미래교육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입시 위주, 주입식 위주의 교육 현실을 타파하고 나아가 4차 산업시대의 교육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교수와 교사, 정치인 등 440여 명의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교육 시대를 열기 위한 키워드로 융합과 협력, 창의성을 내세우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무언가를 도모하고 함께 도전하고 뭔가 시도하는 그런 교육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과거에 축적된 경험만으로 미래를 예단할 수 없는 시대. 우리의 교육도 새로운 연구를 통해 미래를 찾아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이달부터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확대돼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모두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독감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가까운 병원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는 11일부터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흔히 독감은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예방접종 후 2주 뒤부터 백신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접종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 맞고 일반적으로 한 2주 있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11월, 12월에 많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쯤 받아두시면 이제 11월, 12월에 예방을 할 수가 있죠.
흔히 독감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의 경우 합병증으로 세균성 폐렴에 걸릴 수 있고 이는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독감에 감염되면 일반인보다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독감이 되면 열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독감 접종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초기에는 좀 망설였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임산 초기라도 아무 때나 할 수 안전한 백신이고요. 독감 접종 후에 접종 부위에 열감이 있거나 통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또한 두드러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주사 맞고 어지럽거나 쓰러지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0분 내지 30분을 접종한 장소에 기다렸다 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독감 예방주사는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가지수에 따라 3가와 4가로 나뉩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3가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무료 대상자가 4가 백신 접종을 원할 경우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길 건너가서 타세요. 택시 잡을 때 택시기사에게 종종 듣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승차 거부로 간주돼 해당 서울택시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겠냐 하는 질문을 안 했다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승차 거부가 심하면 이런 것들까지 단속 매뉴얼에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 조금 돌아가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이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